네,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쪽의 소식부터 볼 텐데요. 네, 일본에서 외환선물 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스 와타나베인데요. 관련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최근에 미세스 와타나베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엔저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활하고 있는데요. 이 와타나베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주부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외환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일본 외환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스 와타나베가 최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면요. 구로다 새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 완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엔저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이 미세스 와타나베들이 최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주식보다 해외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자금은 이 미세스 와타나베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살펴보면요. 미국과 멕시코, 러시아로 주로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요. 반면에 호주 달러는 매도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세스 와타나베가 선호하는 펀드는요, 미달러 포시펀드 그리고 멕시코 페소라고 하는데요. 니코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그라비티 아메리카 펀드의 설정 금액은 2천억 엔에 달했고요. 멕시코엔 지금까지 약 660억 엔이 투자가 됐습니다. 특히 멕시코 페소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13% 절상됐는데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약세 통화인 엔을 매도하고 대신 멕시코 페소를 사는 흐름이 특징적입니다. 또 러시아의 루블로도 대규모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세스 와타나베는 주택 외화 표시 채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루브라 주택 채권은 올해 들어서 2억 7,500만 달러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브라질 레알 상품에는 3억 7,300만 달러, 터키 리라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호주 달러는 파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2년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호주 채권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위험을 인식한 미세스 와타나베가 중국 경제와 가장 민감한 호주 달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강세 통화 국가로의 공격적인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미세스 와타나베가 일본은행의 리플레이션이죠. 즉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앉아서 현금과 예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가계의 자산 총액은 1,510조 엔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대규모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의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중국의 HSBC가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조업 PMI가 51.7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5개월 연속 웃도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소비와 전력 사용량, 또 도로 화물 수송량 같은 경기 지표가 둔화됐었던 것으로 제기됐었던 경기 경착륙 우려는 덜어졌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다른 구성 지수를 들여다보면요. 정부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주도하는 이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또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이 경기 회복으로 이끌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요. 중국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과 수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로 본 경기 특징을 자세히 보면요. 부문별로는 온도차가 좀 다른 성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투입 가격 지수, 또 산출 가격 지수가 모두 하락해서 전방 산업 부문이죠. 특히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같은 업종들은 과잉 생산 능력과 또 재고 보충기가 끝나면서 원자재와 소재 업종의 수요 기반이 의외로 약하다는 것이 뚜렷하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요 산업인 가전과 음식료, 또 의류, 화장품,
일상용품 등의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실물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인민은행이 창구지도 강화, 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시중 유동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추영빈 HSBC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결과는 중국 경기가 여전히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이 같은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